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이것이 올해에만 거의 3천억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입자라면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전세를 들어갔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걱정을 해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두죠. 이렇게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나중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이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를 못하고 배째라 하게 되면 이때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서 대신 보증금을 받아가는 제도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무려 3천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2017년에는 34억에 불과했습니다. 34억에 불과하던 게 2018년에는 583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843억, 그리고 올해가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입니다. 8월까지 통계가 3015억입니다.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막 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전세가가 뛰고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충분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마다 아파트별로 아니면 주택별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갭 투자 좋아하면 여러분도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때 당시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도망가는 임대인들이 꽤 많이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제가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가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7년 말쯤이 거의 최고점을 찍어요. 2017년 말쯤 최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하거나 옆으로 기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거든요. 2017년까지는 사실 이 그래프의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굉장히 기울기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난이 있던 시기예요. 전세난이 있다가 2017년을 꼭지점으로 해서 그 전세난이 끝납니다. 전세난이 끝나고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으로 바뀌는 것이죠. 전세난이 막 과열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갭투자 열풍이 불죠. 그래서 갭투자를 한 분들은 안전하게 전세가 상승에 기대어서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늦게 2017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많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세난을 활용한 갭투자, 이게 굉장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되자 이거를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갭투자가 최고다라는 강의, 칼럼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들이 그런 강의와 칼럼, 책 이런 것들을 듣고 갭투자에 진입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갭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동산 초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갭이 적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2017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때부터 전세난이 끝나거든요. 전세난이 끝나면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제 차별화가 돼요. 이때부터는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만 올라가요. 그리고 인기 없는 아파트들은 이때부터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때 전세 가격은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지, 인기 없는 것들은 이제 전세가도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2017년도나 2018년에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갭 투자했던 분들은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도 발생하고 안전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 반면에, 좀 인기가 굉장히 없는 물건들, 빌라, 나홀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구입한 분들은 오히려 전세가가 하락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주의하라고 예견했던 게, 빌라 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갭 투자도 이제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은 이제 그 이후로 투자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전세가 상승에 기대서 올라가는 건데, 2017년 말 기점으로 전세난이 끝나버리거든요. 왜? 그동안의 갭 투자가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세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전세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인기 없는 주택 위주로 이제 차별화되는 겁니다. 인기 있는 주택은 계속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몰리고, 인기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가도 안 올라가고 전세가도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가 이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2017년 샀던 분들이 전세 만기 2년이 돌아오는 2019년에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전세 보증금 사고가 3억 4천에 불과했던 게 2019년에 2,800억이 넘게 불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2017년에 갭 투자했던 아파트나 주택 중에 전세가가 하락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갭 투자했던 물건이 이제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전세가가 그때보다 하락한 것은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처음 샀을 때보다 전세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때 당시에 막 유행처럼 번지던 갭 투자를 무분별하게 해겠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이거를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죠. 구상권이라고 해서 대신 줬으니까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내거든요. 소송비까지 다 받아내는 거. 그럼 그 금액이 불어나겠죠. 이제 이거를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낮아빠지는 거지. 그럼 경매에 붙여지고, 이분은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어설프게 막 갭 투자를 막 했다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러분들은 진짜 거의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무시하고 그냥 막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지금도 많아요. 갭 투자가 그냥 절대적인 투자 방법인 것처럼, 그리고 갭만 적으면 무조건 좋은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특히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책에서도 설명을 했고 제 유튜브에서도 항상 설명을 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었죠. 왜냐? 분위기가,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자꾸 권하는 사람들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투자한 분들이 지금 폭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천억이 넘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더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정말 분위기에 쫓아서 무분별하게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 따라서 무작정 투자했다가는 정말 폭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만 폭망하면 또 괜찮은데 남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지금 이 보증보험으로 통해서 전세금을 받아간 세입자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보증보험이 만기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는 겁니다. 그럼 돈 없는 상황에서 이사부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고 세입자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투자 상품들은 나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것, 이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만 피해보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면 남도, 나와 연관된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제대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